자, 한번 봅시다. 백록담. 자, 한라산을 등반해 보게 되는 풍경과 정상인 백록담의 신비로움을 드러낸 시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한라산을 이제 등반을 해요. 자, 이때의 풍경. 그다음에 백록담의 자, 신비로움을 드러낸 시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합일이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가 나타나는 시예요. 자, 제재인 이 백록담은 제주시 한라산 봉우리에 있는 화구호로 시적화자에게 등반의 최종 목표이자 보통 순환 도치를 통한 몰아의 경지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백록담 제목은요, 등반의 최종 목표이면서 고통순환 도치를 통한 몰아의 경지. 자, 몰아라는 것은 이 몰자가 몰락하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아자가 나 아자예요.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아주 자연에 몰입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하자는요, 정지용 시인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역시 시대적 배경이에요. 자,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이겠죠. 자, 이 속에서 민족의 정기를 상징하는 백록담으로 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부조리한 현실, 즉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작가의 현실 인식의 태도, 그다음에 문학적적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 여기 읽어 보시고요. 이 정지용 시인의 이제 특징,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감각적이다라는 게 나타나고, 자, 그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감각적인 게 나타났으면 이후 나중에 이제 전통적인 것들이 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서 관조는, 자, 관조라는 이 뜻은요, 보다 관자에 비추다 조자를 써서 사물의 본질을 비추어 봄이라는 뜻이야. 이 뜻도 너무 어렵거든. 사물의 본질을 비춰본다고? 자, 쉽게 설명해서 자세히 관찰해서 깊이 생각할 때, 이게 관조입니다. 관조적 태도는 자세히 관찰을 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레는 자유시면 서사면서, 자, 이 특징은 이제 산문시예요. 자, 산문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역시 자유시의 일종이긴 한데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즉, 행의 구분이 없다. 행의 구분 없이 쭉쭉 옆으로 쓴 시를 우리가 산문시다라는 거. 산문시는 이제 자유시의 일종이에요. 자, 당연히 산문적이고 이제 신비롭고, 그다음에 백록담의 경치 이런 걸 묘사하겠지. 자, 그래서 백록담의 어떤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특징. 자, 한라산을 등반을 합니다. 자, 그때 보면 이제 정경, 즉 경치겠죠.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자연과의 합일, 무라일체라든지 모라의 경지. 그래서 동양적인 세계관이라고 언급이 될 거예요. 동양적 세계관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절정에 가까워서, 절정이란 건 정상이겠지. 뻐꾹채꾹 키가 점점 소모된다.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뻐꾹채꾹 키가 점점 소모된다라는 것은 뻐꾹채꾹의 키가 작아지는 거. 그러면은 나는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고, 내가 등반을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봤던 가까이서 봤던 소재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원근법에 의해서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원근법을 요렇게 표현했고,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뻐꾹채꽃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한 마리 오르면 허리가 사라졌고 허리까지 그다음에 또 한 마리 올라니까 모가지가 사라졌고 나중에 이제 얼굴만 보인다라는 거. 자, 화문처럼 박힌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닥에 이렇게 박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자, 바람의 차기 함경도 끝과 맞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시련과 고통.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뻐국제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자, 그래서 이 성신은요, 별성자에 별신자를 써서 이 별하고 뻐국채꽃하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과 별의 이미지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 삼그림자 어둑어둑하면 이제 삼그림자가 이제 어둑어둑한다는 거는 시간의 경과죠. 자, 그러지 않은 뻐국제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뻐국제 꽃밭을 별이 뜬 것처럼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그래서 이 별이 옮겨진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그래서 기운이 다 힘이 이제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묘사를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묘사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비유를 사용을 했죠. 철험이란 직유법을 사용해서 뻐꾸새꽃과 뻐꾸새꽃을 그 별의 직유법을 사용해서 비유해서 표현했다. 자, 이연으로 한번 갈게요. 자, 암고란, 한약같이 자 이제 암고란과 한약은 그러니까 그 뭐야 암고란은 난초의 이름이에요. 그다음 이제 환약은 약이고 자 가치라는 직유법을 썼고 자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암고란의 이 열매를 이제 먹고 이제 좀 목을 축인 거지 좀 쉬고 자 백화 옆에서 희다백자의 자작나무 화자예요. 이제 이건 자작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자, 그래서 이 총루 밑에 이제 뜻풀이가 나와 있는데 해골의 의미입니다. 해골.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작나무가 있고요. 죽은 자작나무가 있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빗대어서 총루에 빗대어서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살아있는 나무도 있지만 고목,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숭 없지 않다. 그래서 이제 숭은 흉이겠죠. 흉이 없다, 숭 없다는 그래서 불결처럼 흉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내가 백화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흉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연으로 가서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은 모릉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쓸쓸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모퉁이 도채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그래서 이 도채비꽃 밑에 이렇게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랗게 이제 무서워서 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그 도채비꽃의 그 파란색을 무서워서 그렇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표현이죠. 파랗게 질렸다는 얼굴이. 바야흐로 오연으로 가서 해발 6천척 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해발 6천척이면은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에 된 거고, 자,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라는 거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죠. 뭐가요? 자연과 사람. 함께 어울린다. 자,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종족끼리 모여 있죠. 자, 그럼 서로를 또 모아가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끼리 잊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습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자, 어미를 여인 송아지 바로 우리 백성을 상징하죠. 조국을 상실한 그렇죠? 운매운매 울었다. 자,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자, 모색은 털모자의 색색이죠. 자,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모색 털색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겨진다는 거에 내가 울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 이 송아지가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새끼들, 우리 자손들도 지금 조국을 잃고, 그쵸? 조국을 잃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바로 일제에 의해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상황을 떠올리면서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민족의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풍란이 이것도 난초입니다. 풍기는 향기, 향기라는 후각적 심상, 꾀꼬리 서로 부는 소리, 청각적 심상,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청각적 심상, 노래물이 따로 부는 소리,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사사 솔소리.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시각적, 풍란이라든지 꾀꼬리 뭐 이런 새들, 그 다음에 후각적, 향기,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쉼표를 지금 쓰죠. 열거법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운율이 형성되고 있죠. 산문시이기 때문에 운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넌출 기어간 흰 돌박이 고부란 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아롱전말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 역시 함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8년으로 한번 갑시다. 자, 네. 풍란, 난초잖아. 꾀꼬리, 눈으로 보이는 소재잖아. 제주 시파람새, 눈으로 보이는 소재죠. 그 다음에 돌, 물, 바다, 다 시각적인 소재입니다. 그렇죠? 얼결에, 얼떨결에. 어디 있습니까? 얼결에가? 아, 얼떨결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자, 8로 가서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 있고 취, 삭간나물, 대풀, 석용.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열거법 사용했죠? 자, 그래서 운율이 형성됩니다. 자, 별과 같은이라는 지급법 사용했고, 자, 별 같은 방울이니까 이슬을 별과 같은 방울이라고 해서 지급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네요. 자, 달은 이걸 달고 있는 고산식물을 새기며, 새기다라는 거 밑에 보시면 그 도로내어 다시 씹다는 건 이제 그 되새김질이죠. 되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자, 이제 주체는 말과 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백록단 조촐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자, 소나기 논낮 맞으며 논낮 밑에 역시 노끈처럼 굵은 비 있겠죠. 자, 굵은 비를 맞으며 무지개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궁둥이에 꽃물이 이겨 붙였다라는 거 물알체죠. 물알체가 나타난다라는 거. 자, 구연으로 가서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물에 비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지도 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그다음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불구의 각도로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같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구의 각도로 고단한 나의 다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고된 등반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지친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등반 때문에 지친 것도 있지만은 그 현실 때문에 그렇죠? 암울한 현실 때문에 요것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독경은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온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실구름 조금에도 백록담이 흐려진다라고 해서 지금 아주 맑고 깨끗한 아주 순수한 존재다. 아주 조그만 티끌에도 흐려진 아주 순수한 존재다라는 거.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백록담의 얼굴을 비치고 있고요.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얼굴이 비춰진 이 백록담을 보고 쓸쓸함을 느끼는 거니까 백록담과 지금 자기 자신의 정서가 동일한 거지. 그래서 자연과의 지금 합일, 그다음에 백록담과 시적 화자가 일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감정이입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느니라 해서 나는 다 잊었다라 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 망각의 경지에 그만큼 자연의 경치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어떤 내용이신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넘기기 전에 날개 쪽 한번 정리하고 앞페이지는 없네요. 뒷페이지 지금 방금 한 거 위에 자, 현실인지 시점은 어떤 현실이냐? 마른 말끼리 소가 속끼리 있는 거. 저 같은 종족끼리 모여 있죠. 자, 그래서 대조를 사용했죠.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일제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다음 어미를 여인 송아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끼들도 이렇게 다른 새끼가 그러죠. 이건 동일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제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없고 학습 활동으로 합시다. 자, 한라산을 오르는 과정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눠보자 해서 1, 2년, 3에서 8년, 마지막 9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 1년, 2년은 산정상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했고요. 3에서 8년은 신비로운 풍경을 만나면서 등반을 하고 있고, 마지막 9년에서는 정상에 도착했고, 백록담을 보고 모라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자, 작가가 쓴 한라산 기행문의 일부다. 이제 작가가 쓴 한라산 기행문이에요. 자, 밑줄친 부분과 관련 있는 내용. 자, 어떤 년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자, 고산식물 암고란 열매의 달고 신맛에 다시 입안이 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 부분은 이연하고 연결되네요. 그렇죠? 얘는 이연과 연결이 됐다. 그래서 그 암고란의 그 열매를 먹고 했다는 거죠. 니은. 살찌고 순하고 사람다는 고원의 마소들이 나타난 부분은 5에서 7년 사이. 그렇죠? 5년에서 7년의 사이에서 마소가 등장을 했고요. 자, 디귿. 꾀꼬리며 휘파람. 꾀꼬리, 휘파람, 이름 모를 진기한 새들 아름다운 소리 이게는 7년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7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죠. 꾀꼬리 부는 소리, 휘파람.
이 부분에서 지금 꾀꼬리 휘파람새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소를 찾아보면 지금 보면은 말 여기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암소 이야기 송아지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오연에서 마소가 사람 계속됩니다. 그래서 5, 6, 7년에서 나타나죠. 네? 8년에서 나타난다고요? 한번 볼까? 8년도 여기 나타나네. 시하면 잠이 한다. 8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네. 7년이 아니라 8년까지 가야 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아까 여기 지금 2연에서 그쵸? 열매를 목을 축였다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연과 8년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연에서의 주어는 나겠죠. 내가 목을 축인 거고. 8년의 주체는 마소였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책이며 취하며 잠여한다라는 것은 마소가 주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구연이고요. 미추친 구절의 의미. 나는 일단 이거는 모라의 경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적 화자와 백록담이 합일된 경지, 자와 세계 일체고 몰아의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 2번. 이 작품의 작가는 일제강점기 말에 이르러 한국의 자연을 다룬 시를 주었다 해서 일제강점기 말에 한국의 자연을 다룬 시를 주로 썼다는 거죠. 그다음 한라산 백록당 등의 소재를 다룬 의도가 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중심 소재의 예시답을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민족의 맑고 깨끗한 정기와 정신을 상징하는 게 바로 한라산. 이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정상에는 호수가 바로 백록담이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죠.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마소들은 서로 어울려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숨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전처럼 같이 살 수 있게끔 극복하고, 그는 일제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한라산과 백록담은 우리 민족의 맑고 깨끗한 정기와 정신을 상징하는 소재. 자, 그래서 백록담에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럼 이제 고된 등반 과정을 이겨낸 거예요. 이게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다라는 것을 이겨낸 게 바로 극복의지. 자,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의 이제 시인의 생각. 그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새끼들도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울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처지를 통탄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색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닌 일제, 우리 새끼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빗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육사 시는 이제 광야라는 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 광야는 넓을 광자에 들야자를 써서 넓은 들판이라고 해가지고 만주벌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만주벌판은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육사 시인은 194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고요. 당연히 독립운동가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 자, 내용을 한번 갑시다. 자,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태초, 세상이 처음 시작된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해서 안 들렸다. 설해법. 안 들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구는 소리는 바로 생명력을 나타내고 청각적 심상을 사용했죠.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그래서 연모에 휘달릴 때도, 그래서 연모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니까 의인법.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하니까 의인법이고, 달린다는 건 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류법. 참아라는 부사를 사용해서요. 부사 사용으로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해서 이곳 바로 광야. 우리 민족 살면서 범하지 못했다 해서 신성한 곳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곳은 바로 광야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끝없는 광음은 빛광자의 그늘음.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겠죠.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광음과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하다 계절이 부지런하니까 의인법이죠 이거. 자, 계절이 피어서 진다라니까 이 꽃의 계절을 꽃에 비유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경과. 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물, 이 바로 원형적 상징으로 해석이 된다면 여기서는 그 뭐냐면 문명, 그 다음에 또 뭐 역사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니까 이제 문명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눈 내리고 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지금을 통해서 1년부터 3년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1에서 3년 1년에서 3년까지는 과거다. 자, 지금은 이제 현재죠. 눈 내리고, 자, 눈이 내리고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 향기가 느껴지고 후각적 심상이죠. 자, 그리고 매화에게 눈은요. 시련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눈은 시련,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매화는요. 사군자 중에 하나로서 지조절됩니다. 즉 충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자, 매화향기,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지조, 독립운동에 대한 염원이죠. 자, 홀로 아득하니,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엄청난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냐, 광야죠. 여기는 이제 광야. 자, 그 다음에, 가난한 노래 시 뿌려라 해서 명령형 어미를 썼는데, 1인칭에는 명령형 어미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나잖아. 그쵸? 그래서 1인칭 주어에는 명령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냐? 바로 명령형의 효과, 의지를 강조한다.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노래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육사 시인, 우리가 이제 노래라는 걸 봤을 때 노래는 언제 부르냐면은 즐거울 때 부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는 뭐냐면 광복과 관련된 광복의 노래. 기쁨과 연결돼요. 자, 그런데 그거의 시니까 이 시는 처음 출발이죠. 처음, 출발,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초석을 다치겠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태도. 내가 초석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속죄형 모티프와 연결됩니다. 자기 희생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C도 역시 자기 희생적인 태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겸손이에요. 겸양. 자, 그래서 독립의 초석을 내가 여기다 만들겠다. 대단한 시인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청고 뒤에 청고 뒤, 자, 얘는 이제 미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사연은 현재가 되죠. 오연은 미래가 됩니다. 자,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바로 후손이겠죠. 미래에 오는 후손. 자, 이 후손인데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흰 백마. 아주 순수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자, 이상적인 구원자, 우리 민족의 후손. 즉, 광복을 할 미래 후손이죠. 믿음이에요. 이육사 시인은 자기 때도 열심히 광복을 하려 노력을 했지만 우리 후손들은 분명히 독립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 강렬한 의지가 여기 느껴지죠. 자,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뭐를요? 아까 가난 노래시 광복의 기쁨의 노래. 그렇죠? 자, 그래서 현실 극복의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여기서 연결이 또 되겠죠. 내가 뿌려놓은 그 노래의 시를 부를 수 있게. 자,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독립에 대한 강력한 그 의지와 후손에 대한 강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서정식 의지적이죠. 일제 저항했고요. 상징 사용했습니다. 주체 고통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신념. 자, 특징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 추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죠.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다음에 종결함이 뭐뭐 리라, 뭐뭐 하리라 라는 것이 사용돼서 그래서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리라가 지금 어느 못하였을 리라.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하리라. 자, 그러면은 위에서 보니까 밑주침 부분에 나타난 시적과의 현실인식 태도. 차마 이곳은 범하던 어디야? 이런 것들인가?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난한 현실, 즉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죠. 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 자기희생적인 태도라죠. 자,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는 반드시 풍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노래 씨를 뿌리는 행위, 이로 미래에는 풍성한 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자기생각 태도. 그래서 내 여기 가난 노래 씨를 뿌려라. 에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의지, 그리고 속죄양 모티브, 자기희생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현실 인식이니까 긍정적인 인식, 이 부분이 나타나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백록담과 이육사의 광야까지 한번 봤습니다.